큐모에서 3강 7번 들어갑니다. 오케이. 매우 최근에 과학자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더 할 수 있다. have been able to. 더해왔다는 얘기였습니까? 그죠? 더해올 수 있었다. level. 한 단계의 복잡함을 더할 수 있었다. 말의 기교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단계의 복잡함을 더할 수 있었다. 그 말은 classification, 분류에 있어서 어떤 유기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의 복잡함을 더할 수 있어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이걸 분류함에 있어서 복잡함을 더해왔다는 뜻이니까 더할 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왔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됐죠? 복잡함을 더했단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더 복잡한 어떤 분류가 가능해졌다 그런 뜻이죠.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잘할 때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 설명합니다. 처음에 베리 블리스틴이 나왔으니까 아주 최근에 그랬다는 설명이 나온 거고요. 복잡성을 더했단 말입니다. 말 어렵게 썼지만 한 단계 더 복잡함을 거기다 더했다는 것은 좀 분류를 더 뭐했다? 세분화시켰다 그런 뜻이 않습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세분화시켜서 어떻습니까? 만들었다. 기준을 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냐? 리서처들은 현재 이용합니다. 유전학적 기법이나 말하면 분자 기법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는 유전학적 기법이고요. 호박풀 설명할 때 이제 유전학적 기법을 설명하죠. 항상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복귀할 때는 항상 유전학적 기법과 두 번째는 분자 기법. 그 기법이 무엇인지 저도 안 찾아봤지만 어쨌든 분자 기법, 이 두 기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한 거였습니까? 유전학적 기법과 분자적 기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좀 더 그 전에 두리뭉실하게 어떻습니까? 같은 외모의 것은 같이 이렇게 취급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어떻습니까? 분류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합니다. 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텍스노믹스면 분류학적 테크닉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분류학적 기법을 분류 기법 어렵게 말했는데 어려운 말이고 분류 기법들을 조금 더 어떻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분류법이죠. 일반적으로 말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분류 방법이 있는데 이 법들을 더욱더 어떻습니까? 세련되게 더욱더 보완하게 컴플러먼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컴플러먼트죠. 조심하시고 PL 인거 보이시죠? 이 들어가면 아시죠? 컴플러먼트 이 들어가면 보완하다 뜻입니다. I 들어가면 뭡니까? 나를 뭐하다? 칭찬하다. 그렇죠? PL 컴플러먼트는 칭찬하다입니다. PL I 쓰면 칭찬하다가 되는 거고 컴플러먼트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보완제 그럴 때 우리 경제에서 보완제 나올 때 컴플러먼트 아셨습니까? 그렇죠? 보완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류학적 기법들을 더욱더 보완하기 위해서 분류학적 기법들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분류적인 방법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유전학적 기법과 두 번째는 분자 기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세련되게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들을 보완해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전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분류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분류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specifically, they look at 그죠? DNA. 이 유기체 생물의 DNA를 어떻습니까? 바라보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들을 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물의 어떤 DNA를 바라봅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분류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뭐에 따라서입니까? 정도,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분류하기 위해서 생물의 DNA를 보는 겁니다. DNA를 살펴봄으로써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DNA니까 유전학적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이 DNA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연관되어 있나 연관성 정도로 파악하는 거죠. 됐나요? 설명한다면. DNA는 어떻습니까? 유전학적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정확히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볼까요? DNA를 살펴보면서 연관성을 파악하는 거죠. 대충 그 전의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외모 기준이었다면 생긴 게 비슷하면 같은 범주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DNA 살펴봄으로써 그 연관성을 조금 더 정확히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이와 같은 능력은 이 능력은 참 중요한데요. important 세모 항상 중요성 나오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흥미롭다. 그렇죠? 이런 말 쓸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interesting하다 혹은 important하다 그러면 본인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방법이 참, 이 능력, 아까 뭐 능력? DNA를 보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이 능력이 가리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DNA를 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중요해요. 애니멀들은 자주 simply belong에 같은 범주 안에 속하는 거죠. 원래는 belong to 쓰는 거 알죠?
belong to를 써서 어디에 속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belong 1을 집어넣어서 조금 감정을 집어넣어서 그 분류 안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belong 1을 쓴 거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할 때 to를 쓰는 거 아시죠? belong은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입니다. 원래는요. 오케이. 여기서 느낌이 그 범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들어가는 거예요. 유사 어떤 동물들이 빈번하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범주로 들어가요. 무엇의 기초에서? 비슷한 외모의 기초에서. 자, 외는 뭐뭐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외는 뒤에 이제 자, 뒤에 해석해보니까 이게 외는 뭐뭐 할 수 있을 때인데 뭐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에 두서 쓰이죠. 외니 나는 서둘러서 학원에 왔습니다. 그렇죠? 서둘러 학원에 왔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그렇죠?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둘러서 왔어요. 그런 뜻이면 왜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왜의 뜻이 대부분 뭐뭐 할 때 뜻인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인데 이런 뜻으로 쓰인단 말이죠. 이게 양보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뭐 할 수 있을 때입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뭐 할 수 사실상 임팩트니까 사실 이러한 distant relative가 have take on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렇죠? 뭐하게 되었습니까? 유사한 외모를 취하게 되었어요. 취하게 된 겁니다. 왜요? because 동작인과 함께 여기 핵심을 졌습니다. 그렇죠? 왜 비슷한 외모를 취했겠습니까? It became advantageous. 이것은 가조, 뒤에 진짜죠. 잠깐만 아니 그렇죠? 이것은 잘못 말했고요. 뒤에 투가 없지 않습니까? 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앞에 있는 유사한 외모고요. 그렇죠? 오케이. 가조 아니네요. 투가 나와야지 가조죠. 그것은 훨씬 더 어떻습니까? 그 유사한 외모라는 것이 훨씬 이로우니까 advantageous 시험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advantageous 별표 써놓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때?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나왔듯이 사실상 이처럼 좀 먼 친척들이 비슷한 외모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설명이 나오죠. 자, 얘네들이 뭐 했습니까? 친척이 좀 멀어요.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어떻습니까? 서로 DNA로 보면 굉장히 멀어요. 다르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비슷한 외모를 띠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비슷한 외모를 띄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로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온 것이 이제 호박벌 설명이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A가 B랑 비슷한 외모를 띠는데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외모를 띄었을 때 내가 이로운 점이 많아서 띈 건데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유사한 외모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생긴 게 비슷하니까 하나로 묶고 그동안에는 하나로 묶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DNA를 보면 확실히 둘 달라요. 그냥 뭐였을 뿐입니까? 이 동물을 비슷한 외모를 취했을 때 이론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모를 취한 거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둘은 같은 분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종이 아니란 말이죠. 생긴 거 비슷해도. 그 예가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셨습니까? 그 사례가 등장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유전자를 보는 즉 DNA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거기 걸려들었습니다. 그렇죠? 참 재밌는 거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이런 질문들은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시면 그래서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걸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3학년 때도 좀 편하거든요.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자, 3학년 때 보시는 예문들 다 이런 예문들이거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보실 수능특강 아니나 영도 다 이런 예문들이거든요. 에서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그런 어떤 잘못된 유사성, 그렇죠? similarity, 어때요? 외모의 유사성의 사례로서 여기 밑줄 치면 쓸 수 있어야죠.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외모의 유사성의 사례가 나오니까 빈칸 시험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misleading similarity in appearance. 그렇죠? 여기도 별표 써놓고 알아놓으셔야죠. 사례가 등장합니다. 외모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오해하게 만들었던 유사성의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모가 비슷해서 우리는 오해했는데 DNA 보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외모가 유사했겠습니까? 이로우니까요. 저런 외모를 띄었을 때 설명이 나오죠. 오케이. Many flies. 많은 날파리들, 파리 있었습니까? 파리들은 look like 보여요. bumblebee, 호박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외모로 봤을 때 파리하고 호박벌이 좀 큰 파리는 호박벌이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어때? likely 아마도 그럴 겁니다. perhaps 그렇죠? because 왜냐하면 sting of bumblebee 얘가 비슷해진 이유는 어때? 호박벌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파리로서는 이론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bumblebee의 sting 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단 말이죠. 맥사역동사 이 포식자들이 어떻습니까? 두 번 생각하게 가까이 갔는데 얘 침이 따갑던데 그렇죠? 고생할 텐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 덤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이로운 점을 누가 하는 겁니까? 프라이스, 파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고 파리들이 뭐 했단 말이야? 이 점을 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은 파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호박벌의 모양을 띄움으로써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취한단 말이죠. 한국 적자들이 덤비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모를 취해서 비슷해진 건데 우리는 비슷하다고 해서 파리하고 지금 범벌비, 호박벌하고 어떻습니까? 같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모가 비슷하긴 하지만 DNA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유전학적 방법이나 분자 기법이 없었을 때는 유전학적 방법이 없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생긴 게 비슷하니까 파리나 어떤 범벌비나 같은 부위에 속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비슷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로 때문에 비슷해진 것이지 실제로 어떤 유전학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이 이제 유전학적 설명, 그냥 순서도 그렇고요, 그냥 삽입도 그렇고요, 아까 빈칸도 그렇고요. 외모의 비슷함을 통해서 미스리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나오죠. 도우.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유전학 설명 마무리 짓습니다. 자, though they look superficially like 표면적으로는 피상적으로 뜻이죠. superficially 쓰면 표면적으로는 비슷해요. 범블비랑 파리가 호박벌이랑 어때? 표면적으로는 그냥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looks 그죠? look like니까 어때? 같아 보이지만 genetic and textonic techniques 유전학적 기법과 분류학적 기법은 그죠? 3강 7번입니다. 오케이. 유전학 3강 7번 유전학적 기법과 분류학적 기법은 두 번째 페이지 7번 뒤쪽. 오케이. 이 기법들은 어떻습니까? confirmed 대절이하를 확인해 줍니다. 뭘 확인해 줍니까? they 즉 이 팔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뭐만큼이나 녹이 연관된 것만큼이나 그냥 are relate죠. 그렇죠? 이걸 확인해 줬습니다. 파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연관되어 있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죠? 누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파리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 생각된 말은 to bumblebee였습니까? 이것은 어때요? 뭐만큼 연관되어 있습니까? S도 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고양이와 연관된 것만큼이나 어떻습니까? 연관되어 있다. 뜻이니까 그렇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는 지금 설명하는 거죠? 파리와 뭐와 관계는 버블 즉 범블비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와 고양이와 관계만큼 연관되어 있다니까 얘네들이 서로 개와 고양이과, 개과와 고양이과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과와 고양이과가 완전 다른데도 그렇죠? 파리와 범블비가 그만큼이나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누가 봐도 다른 우리는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마치 우리는 외모로 봤을 때는 파리와 범블비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이 유전학적으로 다른 것은 파리와 범블비가 다른 거와 어떻게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둘의 연관성은 개와 고양이의 연관성과 같다는 뜻이니까 파리와 이 둘이 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개와 고양이 연관성이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되어 있죠. 이걸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유전학적 테크닉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때? 분류학적 테크닉은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둘의 연관성이 개와 고양이 연관성과 어떻습니까? 그만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 전혀 아주 거리가 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다음입니다. 여기는 분자학적 기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genetic study는 can also help.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죠? 유전학적 연구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움을 줍니다. 무엇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Having only that specimen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오직 죽은 표본이었습니다. 연구할 부위 죽었을 때도 설명이 나오죠. 아직 설명 하나 더 나오네요. 그렇죠? Genetic Study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여기서 also 나왔으니까 여기 문장 삽입 조심하시고 유전학적 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요. also 등장했죠? 보이시죠? also가 등장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했지만 뭐다? 획기적 사실이다. 획사. 관찰을 보여주는 획사다.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획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in addition이나 moreover나 furthermore 이런 걸 쓰지. also를 쓸 때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유전학적 기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요. 얘는 하나가 죽었을 때도 유전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둘이 연관성을 대해서. 우리는 유전학적 기법이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것들만 분류할 수 있지. 이미 죽어버리고 멸종된 동물은 분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미 멸종된 동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이제 두 번째, 유전학적 기법이 분류에 있어서의 탁월함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유전학 경영은 또한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only that specimen, 오직 가지고 있어, 오직 죽은 표본만 있단 말이에요. 연구할 표본이 죽었어요. 죽은 연구 표본만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그렇죠? 잠깐만 그리고고요. 부연 설명이니까 말벌과 비슷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 벌들은요, can look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서로. 자, 뭐 했을 때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관찰되지 않았을 때는 행동을 관찰할 수 없었을 때, 행동을 보지 않으면 외모 봤을 때는 말벌이나 일반 벌이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됐죠? 비슷해 보인다. look 다음에 반드시 뭘 씁니까? 형용사 쓰죠? look similar가 나온 거고요. 뒤에 extraordinary는 부사를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look 다음에 자, 어법상도 그때부터 선생님 내실 거니까 조심해서 보시고요. look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형용사 나오죠. 여러분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뭘 좋아하냐? 딱 보이는 건데 틀리게 나오는 거. 이걸 좋아해요. 딱 보이는 건 맞고요. 자세히 보면 틀렸어요. 그걸 좋아하죠. 룩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유사해 보인다니까 similar 어디 나왔습니까? 형용사 어디 나왔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뭐야? 보호거든요. 이상 없죠. 이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부사입니다. 굉장히랑 extraordinary라는 부사가 나와서 여기 형용사를 꾸미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앞에는 부사를 썼지만 틀린 게 아니야. 왜 틀린 게 아닙니까? 왜? 룩 다음에 형용사문은 여기 나온 거고요. 앞에 것은 이 형용